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삶의 연유는 피로 의해서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네, 미얀마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는 홍콩의 시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현재 미얀마 사태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제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혹한 사건들을 보고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저는 일단 그 군부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 이유가 이 군부가 지금 현재 미얀마 민주화의 반대편에 서서 이런 식으로 민주화를 막는 것 자체의 행동에 의미하는 바가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고 우민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정치를 해서 이끌어야만 된다라는 오만함에서 그 행동이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왜 민주화가 한 국가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하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홍콩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홍콩 독립 시위가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홍콩에서 잠시 유학 생활로 머물다가 한국에 작년 여름에 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위를 피해 다녔었거든요. 홍콩의 큰 명소들이나 중심가 쪽에서 주로 시위를 했었고, 이 때문에 유학생들은 실시간 시위대랑 경찰의 위치를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계속 확인하면서 생활했었어요. 저는 그중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들고 싶어요. 군부 세력의 만행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일이라는 점, 그리고 군부에 의해서 잔혹한 진압이 있었다는 점, 그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어서 저는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들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접 겪거나 혹은 목격한 일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기숙사 바로 앞에서 학생들이랑 경찰들 간의 대치가 며칠간 자주 일어났었어요. 그 학생들은 주변 도로 지형물이나 도보블럭을 직접 파내서 이걸 무기로 사용했었고, 책상과 같은 큰 물건들이나 우산을 방패로 삼았으며, 또 경찰들은 고무총이랑 최루탄을 쏘면서 공격을 했었어요. 두 번째로 수업 중에 정치색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발언을 금지한다는 규칙이 생겼었고,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제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교과서에서 배운 게 달아서 잘 실감하지는 못하지만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전두환을 필두로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에 대한 퇴진과 계엄령 해지를 요구하면서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시의 시민 인권이 홍콩에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학교 근처에 대규모의 쇼핑몰이 있었는데, 이제 명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위를 종종 했었어요. 막 파손된 시설 복구 이후로 쇼핑몰은 꽤 오랫동안 닫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쇼핑몰 안내문에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시체를 치우고 청소를 해야 한다는 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보고 또 핏자국이 있는 사진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 청각장애인이신 시민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계엄군한테 잡혀서 곤봉으로 구타를 당해서 타박사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례가 얼마나 군부와 그 군인들이 국민들을 우민으로 보고 있었는지, 하지만 반대로 그 군부와 군인들 자체가 얼마나 우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시위대 얼굴을 확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었었고, 무력 진압이나 시위대를 향한 최루탄을 쏘는 등 다소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위가 진압되는 걸 봤어요.
홍콩 시위대를 폭도로 지정해서 체포 및 구금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분군은 계엄군을 파견을 했고요. 네, 그 계엄군에는 군인들의 총대와 탱크뿐만 아니라 헬기까지 동원이 되어서 아주 잔인한 진압의 과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혹시 어떤지 알고 계실까요? 저는 홍콩의 시위에 그 미얀마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홍콩 대학생들도 미얀마 사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또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와 현재의 미얀마를 겹쳐서 보고 응원하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윗세대 분들이 청춘을 걸고 싸워 얻어낸 민주주의와 자유를 당연하게 누려온 저희 세대로서 같이 공부하는 홍콩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다치고 또 기숙사에 최루탄이 날아온다거나 학교가 망가지고 도로가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니 자유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저희와 비슷한 또래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통해 약 40년 전에 한국을 투영하여 홍콩도 민주화가 되길 응원했었어요. 민주화의 물결이 미얀마에도 번져가 비슷한 양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삶의 영유는 피로 의해서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어요. 이 세대들의 피와 땀, 눈물, 노력 등의 이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학생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보자면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었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의식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30년 독재의 역사가 현재의 정치, 경제, 행정적으로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안주한다면 우리의 과거가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결국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를 감시하고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기제가 어디에 숨어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탐색하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자신의 자유와 인권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후대의 인권과 자유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모두가 명심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 청년들 혹은 국제사회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혹은 바라는 점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더는 없도록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해 보여요. 민주주의가 도래한 미얀마의 봄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그리고 미얀마의 현재 상황과 같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얻은 국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하는 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자유를 얻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미얀마 사태에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데요. 과연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지 못하고 군부에 대항해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현재 딛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의 자유를 중시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뿌리내릴 수 없음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